이재명한테 어떤 모욕적인 얘기와 어떤 협박을 들었냐면요. 어떻게 처자가 있는데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 이 쌍년아, 너 내가 총각이란 거 믿었어? 달코 다른 년이, 처녀가 애까지 낳은 년이 미혼모 주제에 뭘 순진한 척을 하고, 너 마약 전가 많지? 너 입 벌리면, 우리 관계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 내 동기들 많으니까 쥐도서도 모르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입 닥치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요즘 시중에 도는 녹취의 욕은 욕도 아니에요. 저는 끔찍해요. 만일 나라의 구군이 잘못돼서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원하건 원치 않건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건 저와 제 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 여성들의 이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 경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평등한 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나라,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죠. 윤석열 정부 때는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이다. 그래서 다 깎았던 민주당인데 이제 여당이 되니까 뭐 이제는 일하는데 필요하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은 이거 82억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참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이렇게 참 다르구나라는 느낌들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특활비 없다고 정부 잘 안 돌아가면 그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특경비 다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우리 탑10에서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특활비, 특경비라는 게 사실은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무슨 공짜로 착복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뭐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자는 돈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돈인데, 이게 그 당시에 자른 이유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결국은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경찰 마음에 안 드니까 대신 법원은 늘려주고 공수처는 늘려줬어요. 자, 그런 어떤 명확한 이게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정권 잡으니까 특활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특활비 없이 잘할 수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못하시는 모양이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본인의 약속을 번복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사과나 또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대국민 약속을 번복하는 행태에 우리가 동조하게 된다면 사실 그건 역시도 국민 보기에 볼 낯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양쪽으로 양분되는 양상이 내부에 생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평등한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평등한 나라,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박근혜를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냅시다,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소추에 대해 재판도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홍준표 전 시장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2017년에는 불소추 특권의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헌법학자 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대통령 신분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가 2010년에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서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 법안을 비상계엄 이전에만 19차례나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미 2건의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리는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의 소추는 기소만 의미할 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한 사람을 위해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돼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김정일은 이거 핵 미사일 발사였지롱 이라면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게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늘상 있는 일인데 왜 갑자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이재명 대표는 문제 삼은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과거처럼 저쪽 남해에서 하면 되는데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합니까?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을 오히려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곳에서 했고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의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재차 대남 담화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첫 담화를 발표한 지 17일 만으로 표현 수위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먼저 군사분계선 주변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일방적인 억측과 여론 조작 노름을 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의 확성기 철거 돌입이 식별됐다는 우리 군의 발표는 물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긴장 완화 조치를 기만이자 잔꾀로 표현하며 허망한 개꿈이 될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남측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했고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 핵협의 그룹 해체도 요구했습니다. 네, 어젯밤 30대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와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했습니다. 학력 차이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영택 기자입니다. 30살 김모 씨가 서울 암사동 여자친구 집을 찾은 것은 어젯밤 11시 20분쯤입니다. 김 씨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30살 공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 씨와 공 씨의 어머니 54살 문모 씨가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공 씨의 아버지는 김 씨를 피해 5층 난간에서 근처 3층 상가 옥상으로 뛰어내려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급하니까 일이 뛰어내렸다고. 뛰어내렸나 봐요. 아버지가 안 뛰어내렸으면 그 아버지도 죽었지. 살인사건 변론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한 이후로 더 논란이 커지니까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다른 변론 사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3년 전인가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 중에 제 2종 조카가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를 4번 변론해줬다. 이 말도 좀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저게 같이 좀 눈길을 끄는 건 국제마피아라는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조카가 나오니까 행여나 또 금방 이야기 나왔던 그 모녀 살해 사건에 변론했던 그 조카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확인된 바로는 이제 2 조카는 다른 사람으로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사건은 자기 누님의 조카인데 누님의 아들인데 모녀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서 심신미약을 이야기하면서 감형을 요구하면서 변론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명이 이제 어머니 쪽 외가 쪽 조카는 어렸을 때 국제마피아판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4번이나 변론을 했다는 거니까 또 조폭 관련된 이미지가 또 있는 건데. 어젯밤 11시 20분쯤 29살 김모 씨가 서울 암사동 아파트 5층에 있는 57살 공모 씨 집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조카 변호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는데 2018년 이른바 PC방 살인 사건 때는 국민들은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를 맡은 이 후보가 조카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그런데 재판 당시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한 변호인이 알려지며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는 민주당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당 일각에선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괴담몰이 중단하고 해양투기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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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전국 당원이 모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최후보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앞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하게 지키고 이웃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탈하면 먼저 나서서 싸워주고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대신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7월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알프스라는 설비로 정화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 62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기준치 아래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거를 수 없는 3중 수소입니다. 3중 수소는 토양이나 채소는 물론 공기에도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해수와 섞어 3중 수소 농도를 기준치 아래로 확 떨어뜨린 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는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 하지만 해류 순환의 측면에선 다릅니다.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한 후쿠시마하고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해양학적으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는 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돌려면 4, 5년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가깝지만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 캐나다 등 북태평양 해역을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4년 뒤 마지막으로 일본 남쪽과 우리나라 남해안에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온다 해도 3중 수소는 완전히 희석돼 일반 바닷물과 똑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북한의 핵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돼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선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평산 공장은 수도권과 불과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장관님 대행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필요하시다면 이 관련 알고 계시냐고? 예, 언론에 나온 거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뭐 별도로 이거는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속 조치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고 일단 사실관계 여부부터가 이제 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뭐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권을 위임한 대통령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이거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동일한 잣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